국립소방병원 교수진이 들려주는 속 시원하고 명쾌한 건강 솔루션 건강 톡톡. 오늘 건강 톡톡. 저의 이런 안 좋은 목소리만 들어간 게 아니라 아주 상큼한 목소리까지 들어갔습니다. 그 주인공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립소방병원의 조신영 교수와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교수님이 건강톡톡을 함께 외쳐주셨어요. 네, 이렇게 문을 열어주시니까 참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톡톡 함께 외쳐주세요. 너무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건강검진 받을 때마다 네. 이 검사도 추가해야 하나 많이 고민되시죠? 오늘은 나에게 꼭 필요한 검사를 어떻게 선택하면 좋을지 함께 네. 알아보겠습니다. 맞아요. 보통 건강 검진하러 가면 그 항목이 정말 뭐 수십 가지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께서 이왕 가는 김에 시간 낸 김에 그리고 굶은 김에 내 돈 조금 더 내고 좀 추가로 더 검사를 받고 오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거란 말이죠. 그러면 최대한 간 김에 많이 받고 오는 게 좋을까요? 네. 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네, 이 건강검진의 목적 자체가 숨어있는 질환을 무조건 많이 찾아내는 것이 아니고 조기에 발견했을 때 네. 치료를 통해서 실제 건강 결과를 개선할 수 있는 질환을 네. 찾아내는 것입니다. 검사를 많이 하면 네. 작은 이상까지 발견된 가능성은 높아지지만 네. 실제로는 건강에 문제가 되지 않을 소견까지 발견해서 추가 검사나 시술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과잉 진단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검진은 비싼 검사를 많이 추가하는 것보다 나이, 성별, 가족력, 흡연력, 네. 음주력, 그리고 기존에 앓고 있는 질환을 고려해서 많다. 필요한 검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무턱대고 많이 받는 게 오히려 불필요한 과잉 진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군요. 저는 오히려 교수님께서 그럼요, 많이 받는 게 좋죠라고 해주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라에서 해주는 그런 기본적인 국가 건강 검진 그 외에 내 돈으로 조금 더 주고서라도 이제 개인적으로 추가해 볼 만한 그런 검사가 있다면 좀 어떤 게 있겠습니까? 네, 잠시 우리 첫 번째 시간에 다뤘던 국가검진을 복습하자면요. 복습 좋죠. 네, 국가검진 기본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혈압, 네. 공복 혈당, 그리고 허리 둘레는 요즘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만성염증과 연관된 수치들입니다. 네네. 이러한 기본 항목에 추가로 확인할 만한 검사는 우선 콜레스테롤, 네. 특히 LDL 콜레스테롤입니다. LDL 중요하죠. 네, 이 LDL 콜레스테롤은 동맥경화성 심혈관 질환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고요. 네. 국가검진의 이상지질혈증 검사 항목에도 포함이 되는데 이 검사 항목에는 총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즉 네. 좋은 콜레스테롤이죠. 네. LDL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 그리고 중성지방까지 총 4가지가 포함됩니다. 24살 이상의 남성과 40살 이상의 여성이라면 4년에 한 번씩 이 검사를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데요. 네. 혈액 속에 LDL 콜레스테롤이 높은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혈관 벽에 콜레스테롤이 축적이 되고 동맥경화가 진행이 되고 네. 결국에 저희가 제일 무서워하는 심근경색이나 허혈성 뇌졸중과 같은 네. 심내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증상이 없을 때 미래의 심근경색과 뇌졸중 위험을 찾아서 관리하기 위한 검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하나 더 추천드리자면 네, 좋죠. 당화 혈색소입니다. 그건 뭘까요? 이 수치는 최근 2, 3개월 정도의 평균적인 혈당 상태를 반영을 하는데요. 네. 6.5 이상이면 당뇨병의 진단 기준에 해당하고 5.7에서 6.4 사이는 당뇨병 전 단계 범위이기 때문에 이 수치가 나오면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추적 검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나쁜 콜레스테롤. 저도 지난번에 살짝 말씀드렸지만 콜레스테롤, 이 나쁜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나와가지고 네.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제가 그 이후부터는 이 LDL 잊을 수 없습니다. 네. 이 수치 그리고 당화 혈색소 검사 이 두 가지는 추가해서라도 꼭 챙겨보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럼 반대로 병원에서 이렇게 패키지로 권하더라도 이거는 굳이 안 해도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검사 항목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오. 대표적으로는 증상이 없는 일반인이 네. 단순히 암이 걱정된다는 이유로 PET-CT를 촬영하는 경우 이것은 권장하지 않고 있고요. PET-CT. 네.
PET-CT는 이미 암이 진단된 환자에서 네. 암의 병기나 전이 여부를 파악하고 치료 반응 등을 평가할 때 아주 유용한 검사이긴 합니다. 네. 하지만 무증상 일반인에게 선별 검사로 사용하게 되면 큰 방사선에 노출이 되고 네. 염증이나 이 양성 질환도 이상 소견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서 불필요한 추가 검사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말씀을 꼭 명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건강검진 항목이라는 게 또 연령대별로 좀 이제 포커스를 좀 다르게 맞춰야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제일 먼저 한 20대에서 30대 좀 젊은 층은 주로 어떤 부분을 좀 중점을 두는 게 좋겠습니까? 네. 네. MC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검진은 나이에 따라 당연히 달라져야 하고요. 20, 30대에는 암을 찾기 위한 고가의 검사를 많이 받는 것보다는 네. 우리 앞에서 말했던 혈압, 비만도, 혈당, 콜레스테롤처럼 앞으로의 만성질환 위험을 확인하는 기본 검진이 중요하겠습니다. 특히 국가검진이나 종합검진에는 항상 문진표가 있는데요. 네네. 문진표 내용에는 흡연, 음주, 운동 같은 생활 습관을 점검을 해드립니다. 네. 이 자체가 다른 검사들보다 장기적으로 훨씬 중요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젊더라도 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혹은 특정 암 가족력이 있거나 네. 기존에 앓고 있는 질환이 있다면 일반적인 암 검진 시작 연령보다 일찍 검사를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한 20대 후반 그때부터 이제 검진을 받았는데, 저희 아버지께서도 제가 이제 뭐 대장 내시경, 위 내시경 한다고 하니까 젊은 애가 무슨 그런 검사를 하냐, 안 받아도 된다. 아직까지도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 아, 그것도 궁금하긴 한데, 사실 뭐 증상이 있다면 검사를 하는 게 좋겠지만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사실 네. 우리나라는 다른 해외 국가들에 비해서 의료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좋은 편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한 번쯤 확인하는 목표로 네. 검사를 시행하는 것을 막지는 않지만 네. 이제 검사 전후로 준비하고 어허. 검사 후에 혹시 모를 그런 네.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발생하는 것까지 고려를 한다면 네. 일단 연령이 젊고 위험 요인이 없다 하면 네. 꼭 필요한 검사만 추려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혈압, 비만도, 혈당, 콜레스테롤처럼 만성질환 위험을 확인하는 기본 검진이 중요하다. 네. 그러면 이제 나이를 조금 높여보겠습니다. 40에서 50대 한 중년층 정도는 이 검진 어떻게 좀 설계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이 시기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그리고 심뇌혈관 질환 위험이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시기입니다. 무서워. 그렇죠. 네. 사실 여러 암의 발생률도 높아지고요. 그래서 국가 암 검진의 대상이 되는 네. 위, 대장, 유방, 자궁경부, 간, 네. 그리고 폐암 이것들을 대상이 된다면 빠뜨리지 않는 것이 우선입니다. 특히 여성은 네. 폐경 전후로 체지방 분포와 지질 대사가 변화하고 골 밀도도 떨어지기 때문에 네. 심혈관 위험 요인과 골다공증 위험을 함께 살펴봐야 하고요. 구체적으로는 우리 앞에서 봤던 LDL 콜레스테롤, 당화 네. 혈색소가 있겠고 뼈 건강 관련해서는 골 표지자 검사, 비타민 D 수치 검사, 그리고 골 밀도 검사가 있겠습니다. 남성의 경우는 네. 50대 이후에는 소변 관련해서 불편한 증상이 흔해지는데요. 전립선. 맞습니다. 밤에 주무시다가 소변 보러 이제 깨시거나 네네. 자주 소변을 보시거나 네. 줄기가 약하거나 하는 증상이 있으면 전립선 질환에 대한 진료도 필요하지만요. 피로 보는 전립선 암 표지자에 해당하는 PSA 검사도 고려해 볼 수 네.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검사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연령과 위험도를 고려해서 주치의와 상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여성은 골다공증, 남성은 전립선 질환을 꼼꼼하게 추가로 살펴보는 게 좋겠고요. 아까 그리고 요 20, 30대 그 말씀하실 때 가족력이 있으면 일찍 검사를 시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가족력이 그만큼 고려할 만한 좀 중요한 거라는 말씀이겠죠. 맞습니다. 가족력은 검진 계획을 바꾸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부모나 형제, 자매 같은 직계 가족에게 대장암이 있었다. 그럼 일반인보다 대장암 위험이 높아질 수 있고요. 네. 특히 가족이 비교적 젊은 나이에 대장암 진단을 받았다면 이 검진 시작 연령과 검사 간격을 좀 변경해야 할 수 있습니다. 네. 또한 유방암이나 난소암처럼 일부 암은 가족력이 강하게 나타나면 유전성 암에 대한 평가까지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검진센터에 가셨을 때 단순히 나 이런 가족력이 있습니다. 이렇게만 말씀하지 마시고 네. 누가 어떤 암에 몇 살에 걸렸는지까지 알려주시면 검진 계획을 세우는 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그냥 아버지가
어쨌든 뭐 암에 걸리셨습니다가 아니라 뭐 한 40대 언제 이렇게 좀 암에 걸리셨습니다라고 좀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는 게 더 도움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제 고령층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70대, 80대 이상 우리 어르신들도 이제 검진을 받으셔야 하는데 사실 4, 50대까지는 괜찮은데 7, 80대 이상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검진 받는 것조차도 좀 많이 버겁고 힘들어 하시거든요. 좀 꾸준히 계속 검진을 받는 것도 좋을까요? 이 질문도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사실 나이가 들었다고 검진을 무조건 더 많이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요. 특정 나이가 됐다고 무조건 검진을 중단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네. 고령에서는 나이 자체보다 전반적인 건강 상태, 동반 질환, 신체적 기능 상태, 네. 그리고 검사나 이 검사에서 발견된 소견에 대한 치료에 따른 부담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아주 건강하고 매일 등산을 하시는 활동적인 70대와 여러 중증 질환을 앓고 계신 70대에게 동일한 검진을 적용하는 것은 당연히 적절하지 않고요. 그렇죠. 검진으로 질환을 발견했을 때 이것이 실제 치료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네. 이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치료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충분한지를 함께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무작정 병을 찾아내는 게 능사가 아니라 발견했을 때 어쨌든 힘든 항암이나 수술을 버틸 체력이 되는지 그것도 좀 고려를 해봐야겠네요. 정확하십니다. 네, 저희 돌아가신 할머니께서도 그 우연히 고관절 그때 좀 다치셔가지고 검사하면서 암을 또 발견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너무 90세 이상의 이제 고령이시다 보니까 항암을 받기에는 너무 이제 체력적으로 힘드셔서 이제 진행을 하지 않았었는데 그 말씀을 딱 들어보니 그때가 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좀 듣고 하시려 좀 따져보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일단은 또 나이가 이렇게 들면 세월이 흐르면 또 가장 좀 관심이 가고 걱정되는 게 혈관 부분일 거예요. 막히거나 또 터질까봐 좀 늘 조마조마한데 늘 혈관 상태가 어떤지 확인해보는 그 검사가 어떤 게 있고 또 하는 게 좋은지 또 궁금합니다. 네, 우선 혈관을 보는 검사에는 네. 동맥경화도 검사, 심장 혈관 CT, 그리고 뇌 MRA 네. 등 여러 검사들이 있습니다. 건강검진에서 비교적 간단하게 혈관의 동맥경화 상태를 간단하지만 또 정확하게 살펴보고자 한다면 네. 추천해드릴 수 있는 검사는 경동맥 초음파입니다. 이 경동맥 초음파는 네. 경동맥이 목 양쪽을 지나서 뇌로 혈액을 보내는 아주 중요한 혈관인데요. 네. 초음파로 보면서 혈관 벽의 상태, 그리고 동맥경화성 플라크라고 하는데 네. 즉 찌꺼기가 껴있진 않은지를 확인을 하고 또 혈관이 좁아져 있진 않은지를 확인을 합니다. 네. 이 검사가 방사선 노출도 없고 통증도 없고 검사 시간도 비교적 짧습니다. 네. 흔히 혈관 나이를 보는 검사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정확히는 경동맥의 동맥경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는지를 평가하는 검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에 이렇게 젤 바르기만 하면 이게 좀 진짜 뚝딱 검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완전히 네. 뚝딱은 아니고요. 뚝딱은 아니에요. 제가 오늘 오전에 한 5, 6건 정도 수행을 하고 왔는데요. 네, 네. 이제 젤도 바르고 네. 혈류 속도도 측정을 해야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총경동맥도 찾아내야 되고 네. 내경동맥 포함해서 혈관의 속도를 네. 기준으로 해서 그렇구나. 협착이 되었는지를 파악을 하고 네. 또 동시에 말씀 주신 것처럼 찌꺼기가 껴있진 않은지도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뚝딱 해야 되네요. 맞습니다. 네. 초음파 기계가 정말 딸깍딸깍 소리가 나서요. 그렇군요. 이것도 한번 중장년층이라면 검진 꼭 한번 추가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우리 청취자분들, 우리 가족분들에게 연말도 건강검진을 앞두고 마음속에 꼭 새겨야 할 뭐 핵심 원칙이나 이런 게 있다면 당부 한 말씀 남겨주시죠. 네, 이 건강검진은 많이 받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검사를 제대로 받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 30대에는 만성염증과 연관된 지표를 확인하고 생활습관 그리고 만성질환 위험 요인을 관리하고요. 40, 50대에는 연령에 따라서 증가하는 암과 심내혈관 질환을 체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가족력이 있다면 검진 시기를 앞당기거나 검사 방법을 달리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국가건강검진과 국가암검진을 기본으로 충실히 받고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혹은 앓고 있는 질환에 따라서 필요한 검사를 추가하는 것, 이것이 가장 합리적인 건강검진 방법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건강검진 하실 때 오늘 이야기 꼭 참고해서 안전하게 또 건강하게 또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국립소방병원의 조진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